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스코트 마인드입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신의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청년 강점으로 날아오르다. 안녕하세요. 스트렝스 가든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 3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형 긍정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의 대표예요. 보통 우리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하지요. 긍정심리학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들에 계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의 긍정성이 회복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 가족, 친구, 동료, 이렇게 점차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만한 사회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단 한 사람의 긍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MZ세대이신가요? 요즘 우리 사회의 핫한 용어이기도 하지요. MZ세대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과 또 부모의 아주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자라난 세대, 자기 표현이 확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달려드는 세대, 다양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스마트한 세대라고도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 MZ세대가 나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MZ세대가 맞는 것 같다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조금 이질적인 감이 느껴지기도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PR을 되게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럴 때 과연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오늘은 그런 주제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걸 점검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유한 강점이 뭔가, 또 그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으로 앞으로 어떻게 희망찬 내일을 찾아갈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긍정의 눈입니다.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건데요.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죠? 세상을 바라보는 틀 같은 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틀, 프레임은 어떨까요? 자, 내가 나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긍정적으로 가져가자. 이게 이 첫 번째 모듈의 목표인데요. 여러분들 긍정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조금 밝게 웃는가? 조금 잘 될 거라고 믿는가? 좋은 면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긍정하면 떠오르는 그런 의미들이라고 보지요.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긍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다면 그런 사전적 의미의 긍정은 바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긍정입니다.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는가? 또는 내가 만나는 상대방을 얼마나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까지 풀어야 하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 긍정학교라고 있는데요. 저희 긍정학교의 학교 교훈이 바로 이 삶을 긍정하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내가 인정하고 긍정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조금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심리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부정할 때와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긍정할 때 우리의 마음의 회오리의 방향이 바뀐다고 합니다. 뭔가 계속 아니다라고 부정할 때 우리 안의 마음은 똑같이 회오리가 일지만 안으로 위축된다라고 해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남들과 비교해서 난 이게 약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회오리가 일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점점 더 위축되고 불안하고 괴롭고 슬퍼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자꾸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긍정의 회오리가 일게 된다는데요. 그때는 지금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회오리의 바람이 밖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바람이 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면들 중에서 어떤 면에 집중할 것이냐에 따라서 회오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나를 표현하는 말들, 굉장히 다양한 말들 중에서 나는 좀 결단력이 약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생각이 너무 많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나이지만 나는 아주 사려 깊고 아주 침착하고 생각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굉장히 다른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나 나의 어떤 면을 보다 더 부각할 것인가. 그게 바로 긍정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 프레임은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안경을 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긍정 프레임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긍정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의 끊임없는 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던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도 나에 대해서 긍정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친구, 가족, 동료들 누구든 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나를 긍정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고요.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말로 가져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까 봐요. 자, 나에 대해서 나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서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나는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다. 나는 아주 침착하고 생각이 많다. 이런 순서로 나를 표현하는 말 5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데요. 가능한 나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말을 먼저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나는 열정적이다. 나는 아주 쾌활하다. 나는 아주 진중하다. 나는 아주 신중하다. 아주 친절하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를 표현하는 말,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말 5가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정말로 나를 긍정해서 그래서 회오리가 밖으로 도는 그런 말.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번째로 가보겠습니다. 2번째는 세상에 유일한 나만의 강점을 찾아보는 건데요. 흔히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빙산과 비유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빙산의 하부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전통적인 심리학의 관점이었다면
긍정심리학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하부에 얼마나 훌륭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에게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데 그동안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을 찾아보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성격 강점입니다. 강점 앞에 성격이라는 말이 붙었죠. 누구나 내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 남들보다 얼마나 뭔가를 더 잘하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성품, 그런 것들을 성격 강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친절한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라면 또 누군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겠죠. 보고 계시는 이 차트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동그라미들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가 총 25개인데요. 누구나 이 25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다운 강점을 대표 강점이라고 부르고 그 강점이 5가지다. 그래서 이 차트의 이름이 스트렝스 5예요. 스트렝스가 강점이라는 영어 단어이고요. 5, 나의 강점은 5개다라는 거죠. 나의 대표 강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선순환이 도는 그런 강점을 대표 강점이라고 합니다. 나의 강점을 아는 순간 다른 사람의 강점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고요. 강점을 찾아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트 한가운데 가치 있는 삶이라고 써 있고 그 주변으로 즐거움, 충실함, 의미가 써져 있죠. 행복의 3가지, 긍정심리학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3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대표 강점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막 촉촉해지고 마음이 끌리는 것,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실천하는 것,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진짜 나의 대표 강점인데요. 여러분들 나의 대표 강점 5가지를 골라봐라. 어떤 강점들이 먼저 눈에 띄시나요? 강점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강점 검사를 하는 거고요. 전문가와 1:1 상담이나 코칭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도 나의 대표 강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강점 검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표 강점 5가지가 나오고요. 똑같은 강점이라도 그 강점을 발현하는 유형이 좀 다른데 그것을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의 강점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강점 검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섬기는 사람 중에서 대표 강점 5가지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초월, 신념, 희망, 감탄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방영도 되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에게 강점 검사를 시행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4사람 중에 1명이 강점 검사 결과 지혜로운 사람의 유형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제일 제2 대표 강점이 판단과 통찰이었거든요. 한번 딱 보면 상황 판단 능력이 딱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착 알아차리는 그런 것으로 되게 유명해졌었거든요. 나이가 좀 지나면서 조절이라는 강점도 보완이 되고 또 감사와 포용이라는 강점을 만나면서 지금은 사람이 조금 더 지혜롭고 유유해졌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바로 김구라님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알고 있다는 건 일상생활을 조금 더 행복하고 가치롭게 가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대한민국 20대들의 대표 강점 어떤 게 많이 나왔을까요? 1위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지금 처한 상황은 힘들고 좀 어렵지만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는 거, 대한민국 20대들의 1등 강점이었습니다. 2등은 감탄, 아주 소소한 것에서도 감동할 거리를 잘 찾는 거죠. 3등은 공정의 이슈 아주 중요하죠. 4등은 친절, 그리고 5등은 공감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20대이지만 조금 있다가 나이가 들면 곧 30대가 되죠. 30대들의 1등 강점은 뭐였을까요? 아마 대부분 30대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0대들의 1등 강점은 책임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잘 해내는 것, 책임 강점 아주 중요하겠죠. 2등은 역시 희망이었고 3등은 여전히 공정입니다. 그런데 4등과 5등이 좀 달라졌어요. 4등은요, 탐구였습니다. 탐구라는 강점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강점이거든요. 아마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찾게 되는 그런 나이가 30대가 돼서야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5등은 신중이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보다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20대는 좀 더 빨간색, 주황색 쪽의 강점이 많았다면 30대는 보다 초록색 쪽의 강점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 보의 형태로 강점이 조금 더 개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손톱이 너무 길죠. 손톱이 길어도 어쩜 이렇게 길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한 3cm 정도 길게 되려면 해를 거듭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공을 들여서 손톱을 길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요, 사실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 중학교 2학년 때 손톱이거든요. 엄마로서의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손톱을 길러도 너무 많이 길었어요. 왜 이렇게 손톱을 기르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기르는 거래요. 여러분들 속이 편하셨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찌할 줄을 모르게 괴로운 심정이었겠죠, 제가. 그런데 저희 직업이 뭐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이름이 뭐죠? 긍정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강점은 뭘까? 입니다. 자, 이 친구의 강점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저 때는 중학교 2학년이고 지금은 몇 년이 흘러서 훨씬 더 자유롭게 여전히 저렇게 손톱을 기르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강점, 끈기. 그죠? 정말 이 끈기는 어떻게 누가 말릴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뽑은 건 조절인데요. 손톱이 이렇게 길면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머리가 이렇게 긴데 매일매일 그 긴 머리를 그 손톱으로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열 손가락이 거의 다 저렇게 길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문자 보내고 할 때 타다다다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절 대표 강점 맞겠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이 친구 학교에 가서 만나는 선생님들께 먼저 손톱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손톱이에요. 어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모두 기겁을 하시고요.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 강점은 신념인데요. 이 신념이라는 강점은 하나 뜻을 세우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이 친구 제 딸이 맞다고 했습니다. 제 1 대표 강점이 신념이거든요. 저를 닮아서 신념 강점이 높은 것 같아요. 강점은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기질적으로 타고난 강점이 한 반 정도 있고 내가 길러낸 강점이 한 반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쩌다가 원치 않은 순간에 손톱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친구는 희망 강점을 쓰더라고요. 손톱은 또 잘한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강점 5가지는 뭐가 있을까? 누구나 자기 나름의 대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보시면서 나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걸 좀 잘한다. 그러면 빨간색 다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일 수 있고요. 나는 즐겁고 유쾌한 기운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눌 때 훨씬 더 에너지가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쾌한 사람일 수 있고 유쾌한 옆에 있는 유머나 감탄 이런 게 여러분들의 대표 강점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난 하나에 꽂히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강점 중에 창의, 호기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탐구와 열정 강점이 대표 강점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강점을 색깔로 먼저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찾아보시고 그 주변에 있는 강점들을 보시면서 왠지 마음에 든다 하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대표 강점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잘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또 나는 아마도 이런 강점이겠다 하는 게 좀 떠오르셨죠? 5개까지는 못 찾았다 하더라도 한두 개만이라도 왠지 눈에 띄는 강점이 있었다면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선순환시키는 대표 강점이 맞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한두 가지라도 찾았다면 그 강점이 언제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어느 화가의 작품입니다. 인생은 시소놀이다라는 건데요. 시소가 놀이가 되려면 혼자만으로는 안 되죠.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주거니 받거니 시소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지난날 오르락 이렇게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런 때가 있었고 또 한편은 내리락 조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으셨죠. 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 시소 모양처럼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떨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 이 영상을 다 보신 이후에 여러분들 앞에 종이가 있다면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 시소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 이 중에서 한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 그 최고점은 언제였고 내 인생 가장 힘들었던 순간, 최저점은 언제셨나요? 어떤 순간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과연 어떤 힘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들었고 또 어떤 힘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했는가. 이 2가지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회복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기꺼이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힘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쩌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내가 회복탄력성을 가장 많이 발휘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 빨간색 화살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강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그때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줬던 그 고마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아마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즐겁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소 놀이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보시면 누구나 강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강점을 꽃을 피운 사람이 있고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강점의 꽃을 피운 사람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의 지지.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강점이라는 걸 알아채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가입니다. 아까 저희 딸 그 손톱 길렀는데 정말 너무너무 뭐라고 혼내주고 싶었는데 그걸 강점으로 전환해서 그게 바로 너의 강점이다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강점의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도 사춘기를 잘 보냈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직은 없다 한다면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말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의 사회적 지지가 있다면, 나를 포함하여, 그렇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성공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작은 성공 경험이 강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점이 강화됐다면 자연히 사회적 지지, 이 박수를 또 불러올 거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어느 무명 그룹의 이야기가 요즘 난리입니다. 그룹들, 아이돌 그룹들 정말 많이 있죠. 이 무명 그룹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질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응원을 끊이지 않고 한 덕에 이 친구들이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응원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존버는 승리하다. 이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존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존버를 다시 보면요. 존중하면서 버티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 힘으로 버틴다면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강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고 충실하고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3개에 하나씩만 채워본다고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중에서 좀 즐겁게 지내려면 뭘 하면 좋을까요? 또는 나는 뭘 할 때 즐거울까요? 저는요,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막 수다 떨 때, 그야말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충실한 거는 올해 가장 그 키워드가 오하온이라고 하던데, 오늘 하루 운동. 몸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꾸준히 지속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충실한 삶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이 행복의 3가지 마지막 의미인데요. 누군가를 응원하는 말 한마디 하는 거, 나를 포함하여 그렇게 응원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훌륭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겁고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이 3가지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긍정심리학이 밝혀낸 나다운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차트 중에 가치와 관련된 것들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죠? 운전석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자동차에 누가 타고 있죠? 괴물 같은 놈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스트레스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마음처럼 되지 않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운전을 방해하는 괴물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운전대를 내려놓고 차에서 내려서 이 괴물들과 실갱이를 벌인다고 하거든요. 내려라, 내 차에서. 너만 없으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들은요, 그 운전대를 놓지 않는다고 해요. 뒤에서 아무리 방해를 하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한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향해서 꾸준히 운전대를 잡고 간다고 합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 한 가지. 여러분 그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대한민국이 너무 자살률이 높아서 전국 단위로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 한 가지, 그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숙제입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 한 가지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아까 찾으셨던 그 강점, 그게 바로 내 삶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찾은 그 강점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삶을 긍정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